2021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기 퇴직 후 그리고 은퇴 후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지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한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든 정보를 모아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든 은퇴를 위한 도전 자격증 10가지와 추천하는 직업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통계된 자료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조기 퇴직이나 은퇴에 꼭 필요한 업종별로 가장 인기 있는 국가 자격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 위기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디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재 실업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비디벤은 여러분이 은퇴를 계획할 때는 은퇴가 가까워서 하기보다는 10년 전부터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서투른 창업보다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격증을 권장드립니다. 통계에 의하면 은퇴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로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됩니다. 먼저 통계 자료로 보면 1위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이며 물류 배송 업무가 활발한 만큼 워크넷 기준으로 채용 정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유통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지게차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급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월급은 보통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으로 평균 월급은 36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직 직업 상담사의 조언에 의하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시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경력 위주가 우선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분야에 인맥이 있으시면 괜찮은 직업이라 합니다. 2위 한식 조리 기능사로서 그 평균 월급은 185만 원 정도입니다. 알바처럼 일반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에 취업할 경우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공립단체에 소속이 되셔서 고용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 그러니까 병원이나 학교,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정식으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국민 건강과 위생 안전 부분을 중요시하는 복지 사회로 발전되어 가는 만큼 그 시장의 수요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 봅니다. 3위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부처에서 주관하게 되며 주요 업무로는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과 성토 그리고 운전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로 치러지며 취업 후 평균 월급은 374만 원입니다. 4위로는 건축기사 자격증입니다. 2021년 연봉은 신입의 경우 평균 3,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는 건축기사 자격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건축과 관련해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오신 분이라면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동안의 경력을 합해서 적용하여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관련 부처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위는 건축 도장 기능사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부처가 있고요. 주로
도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미감과 기능 향상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없고요. 오직 실기시험으로만 치러지게 됩니다. 실기시험은 시행 횟수는 1년에 4번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6위는 전기기능사입니다. 주로 안전을 위한 전기 설비의 설치와 운용을 담당하며 관련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기능사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등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데 장비와 공구를 사용해 회전기, 제어장치 또는 빌딩, 공장, 전력시설물의 전선, 케이블, 전기기계 등을 설치, 보수,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으며 평균 월급은 27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고려할 경우 전기 관련이나 용접일은 40대 후반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좁을 경우 채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력자를 쓰지 경력 없는 사람은 될수록 안 쓴다고 합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따고 어프렌티스를 몇 년 하고 나면 50대 초반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60이 가까워집니다. 체력 없고 나이 있는 사람은 채용률이 작다고 하니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위 토목기사입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지하철 등 건설에 요구되는 사회 간접시설의 기반 확충과 국가 기반 산업에 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미래 일자리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 위주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 수요도 높아지며 토목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평균 월급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8위 조경기능사입니다. 주된 업무로는 조경 환경에 대한 계획과 실시 및 시공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월급은 191만 원입니다.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이 더 중요시되며 실기시험 시 3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위는 용접기능사이며 주된 업무로는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해 전기, 가스 등의 열원을 이용하거나 기계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용접 장비 및 기기를 조작해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용접, 압접, 납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인테리어를 비롯 활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시 평균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그러나 조선소 같은 경우엔 높은 초봉을 받을 수 있고 창업을 할 경우엔 일한 만큼 더 벌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종은 전기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40대 후반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현장에서 초반은 안 쓴다고 합니다. 12.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주로 정보 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작 평균 월급은 190만 원입니다. 11위 산업안전기사가 있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관련 부처가 있으며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고 1년에 3번 시행된다고 합니다.
평균 월급으로는 500만 원이지만 이것은 초봉이 아니라 경력자의 일반적인 평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PDB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